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현금 흐름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제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대가들 말에 의하면, 하나는 회사 상황, 회사, 기업 자체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를 통째로 사는 시총, 그 적절성 여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뭐 비싸다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상황을 논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상황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 결국 이 주가 시총을 좌우하는 이 요소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어, 먼저 저번 시간에 얘기 나누었던 얘기를 잠깐 하면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손익계산서는 종목을 고를 때 보는 건 아니지만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보유할 때 되게 유의미하다. 뭐 매출 증가하지만 영업이 하락하면 근데 그 이유가 정당하다 그러면 또 이제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비싼 상황에서는 떨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매수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무 비율은 종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지표라겠죠. 왜냐면은 종목을 고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요.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안타깝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고수라고 평가받을 만한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없어요. 근데 돈을 안 버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죠. 있지만 세상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상으로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논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은 이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분명히 상당히 적지 않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거예요. 즉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대가들, 주식투자 대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주식투자 대가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뭐 책도 읽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경험론과 책 내용을 합쳐서 실제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이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재무 비율로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결국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소수 종목이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많이 올라가겠죠. 시총이 많이 커지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누기 너무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재무 비율로 볼 때, 제가 매수하는 종목의 상대적 우위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볼 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란 뭐냐? 용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알아가는 이 회사 상황이랄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요. 현금 흐름표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진짜로 회사 돈이 100억 꽂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장부상으로 순이익이 100억 꽂히는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을 적어놓은 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현금 흐름표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보통 하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거, 뭐 또 하나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또 하나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제일 밑에 보면 연말 볼 때 초기하고 연말하고 돈 현금이 어떻게 늘어나는 건가 아니면 줄어든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회계사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투자자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회계사들이 쓰는 책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저도 회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물론 이 회사 상황이란 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볼 필요가 없고 가짜니까요. 가짜도 많고 옛날에 이제 그걸 혹해가지고 워낙
숫자가 예쁘니까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까지 초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기업이 이제 거의 퇴출당한 상황인데 아직 남아있는 기업도 있지만 당연히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기업은 당연히 열외로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다시 이야기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현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상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억이다. 근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90억일 수도 있고 130억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 순이익은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최소 4년, 그 이상 보는 게 좋아요. 최소 4년이에요. 4년치를 보는 거예요. 한 해만 갑자기 증가한다. 그 의미 없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업종마다 다 다르지만 작년에 들어올 게 올해 들어올 수도 있고, 올해 들어야 되지만 안 들어올 게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치를 봐서 결론적으로 몇 년 동안 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십니까? 대강 맞추는 게임을 하는구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한 해만 딸랑 좋다, 나쁘다 가지고 이 회사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건설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건설주,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건설주는 원래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살더라도 돈을, 짓는다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는 거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보면 밑에 이제 순이익 나오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이제 현금이 들어온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밑에 이제 클릭할 때 맞거든요. 클릭해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전 종목이 그러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게 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억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지출하겠죠? 100억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100억을 지출해야 실질적으로. 근데 이 100억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기에는 좀 안 좋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조금씩 내는 걸로 쳐요. 물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물건이 어떤 기계 수립이 들어오면 또 장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막 100억짜리 20년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면 5억 가지고 20년 하면 이제 100억 되잖아요. 그래서 5억이 돈이야 실질적으로 돈은 지불했어요. 근데 이제 장부상으로는 기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5억이 이미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는 안 나가지만 나간 걸로 치는 거니까 표시를 플러스 5억이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으로 근다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래서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야. 아니,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플러스 5억으로 치니까,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하면 실질적으로 105억이라 적는 거거든요. 이미 나간 거니까, 그걸 이제 한꺼번에 비용 처리 안 하고, 한 20년 동안 비용 처리 한다면, 그걸 5억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5억 되는 건데, 이렇게 딱 끝나면 되게 단순하겠지만,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항목을 몇 가지 보면 그 중에 이제 이자 비용과 그러니까 다 한번 클릭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자 비용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업은 이자 비용이 거의 안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도. 근데 어떤 기업은 이자만 안 나가고 들어오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돈이 들어온 거니까 영업활동 현금 하기는 애매하지만 항목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 이자 수익이 포함돼요. 만약 수익이 이자 수익 5억이다. 그럼 아까 100억에서 5억은 감가상각으로 플러스 5억 되고 또 이제 이자 수익이 5억이다. 그러면 또 5억 플러스예요. 그러면 결국 110억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에 이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냐? 그러진 않아요. 또 배당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배당금도 플러스 5억이 들어왔다. 그럼 또 5억 하면 또 어떻게 돼요? 100억에서 5억, 5억에서 115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만 있냐? 또 지분법 수익을 이제 어떤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 날 수 있지만 수익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난다, 5억이. 그러면 또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5억, 뭐, 이자 5억, 뭐, 배당금 5억, 막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적는 거죠. 적는 거. 적는 거니까. 그래서 순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하고 차이가 있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왜 그런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일회성 자산 손상 처분 이런 자산 게 어떤 걸 이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재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재평가 받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 이 어떤 걸 건물을 10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가상 이거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100억이 아니라 50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50억을 손상 처분할 수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러면 그 애는 50억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런 걸 거기다 기입을 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근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100억이더라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0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목은 심플한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솔직히. 너무 등치 큰 기업은 분석가 하기도 힘들어, 솔직히. 위에서 파악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이니까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냥 매매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이자는 거의 안 나가요. 이자는 안 나가고 이자만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뭐 순이익이 100억이면 실제 이자가 매년 10억씩 들어와. 10억 이상 들어와. 그러면 플러스 10억이잖아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10억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100억인데 실제로 돈 들어온 건 110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에서 플러스 10억이가 110억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회사 상황이에요. 주가는 별 문제야. 별도 문제고 회사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순이익하고 달라. 순이익은 장부상으로 기입하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일테면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지금은 이제 많이 언급 안 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VM이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에코프로는 거의 엄청나게 10배 올라갔죠. 2023년도에. 근데 이제 주가는 그런데 회사 상황 어떠냐? 회사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쉽게 말해서 돈 들어오긴 하겠지. 근데 나가는 게 더 많아. 비용 처리가. 그래서 회사는 엉망이겠죠? 엉망일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매출 증가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찍어서 날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날려버리는. 근데 결국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계속 보유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가 계속 좋아져.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갈 게 많이 없고 들어올 게 많아. 그럼 결국 회사 돈이 쌓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인 시총이 커진 게 당연하잖아요. 요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매번 제가 이제 그 자세한 설명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하는 김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순이익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배당금 수익금 들어가고, 이자 수익도 들어가고, 물론 이자 비용도 나가면 가겠죠. 거기 보면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그것도 나가요. 법인세 비용도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온 금액을, 현금흐름표는 들어온 걸 어떻게, 플러스로 표시해요. 플러스는 아니지. 그냥 색깔이 검은색이죠. 네, 나가는 금액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는 게 당연히 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결국 한 4년치를 순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하고 똔똔치나 비슷한 게 정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완전히 격차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분석하기가 엄청 힘든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사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순이익보다 감가상각 할 게 많으면 플러스 감가상각 플러스로 해서 매덕을 아까 전에 100억이면 20년 동안 하면 5억이니까 100억이 아니라 105억이다. 105억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종목마다 어떤 경우는 이자 비용이 계속 들어온 게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이 큰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엄청 깊게 들어가긴 좀 힘드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다는 아니죠. 이자는 뭐 영업 활동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항목이 있는데 투자할 때 현금 흐름표예요. 제가 지금 핵심을 말하고 싶어요. 핵심을. 왜냐면 저는 회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순익보다 좀 크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또 이제 클리어하다 보면 또 이제 배당금도 있고 이자 수익도 있고 그렇다. 그다음 투자할 때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결국 여기도 좀 복잡한데 유동금융 자산을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그게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막 100억을 샀어. 그럼 거기 어떻게 하냐면 100억 사면 어떻게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돈은 지출하는 거니까 표시는 만에서 100억을 쳐요.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유동금 자산을 사고 팔고 그래요. 그래서 유동금 자산이 결국은 그 매도 그랬잖아요. 매수도 100억이다. 매수는 100억인데 매도는 100억이다. 그러면 순 매도하는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유동활동 현금흐름도 실질적으로 한 10억만 사더라도 사고 파는 게 겹쳐요. 유동금융 자산을 사는데 100억 썼어요. 그럼 100억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또 팔아요. 파는 걸 100억을 썼어요. 사는 걸 100억, 파는 걸 100억. 그러면 어떻게 돼? 파는 게 더 많잖아요. 파는 게 5억이 더 많잖아요. 파는 게. 그럼 어떻게 해? 팔았으니까 돈은 어떻게 해요? 돈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금융 자산 관련해서 플러스 5억이겠죠. 들어왔으니까. 파는 경우는 들어와요. 유동금융 자산을 팔아. 그럼 어떻게 해?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출한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보면 5억 차이 나죠. 그래서 파는 게 더 많으면 돈은 들어오니까 플러스 5억이겠죠. 그걸 알 필요가 있고요. 복잡하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투자할 때 현금에 무형 자산을 살 수 있죠. 무형 자산. 그쵸? 유형 자산을 살 수 있어요. 유형 자산. 거기에 기입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본 지출이 법칙이 가장 중시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유지하는데, 어떤 회사가 매출 발생하는데 돈이 나가야 돼. 물론 이제 회사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계속 돈만 나가면 안 좋잖아요. 돈이 나가는 게 좀 적어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기업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 나가는 투자활동 현금에 딱 클릭하면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로 만일 100억씩 나갔다. 55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은 무형자산을 안 사니까 무형자산 아예 없을 수 있겠죠. 아무튼 유형자산이 50억 나갔다. 그럼 돈이 지출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본 지출은. 자본 지출은 무형자산 증가, 유형자산 증가로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은 이게 아예 없어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데 사모주 지출한 거 버핏이 한 말은 어디 항목에 있냐? 투자할 때 현금표 보면 지출하는 항목에 보면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그게 자본 지출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비교를 해야 돼요. 뭐하고? 영업활동 현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 금액 대비 투자활동 현금의 무형자산 증가, 유형자산 증감이 몇 프로 정도 나가는가. 처음에 제가 몇 프로인가 다 적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딱 보면 아니까.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항상 커. 그럼 어떻게 돈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가는 게 안 나갈 수는 없죠. 왜냐면 건물, 토지 이런 걸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다. 조금만 나가. 100억 들어오는데 10억만 자본 지출이 있어. 어떤 기업은 그래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면 남은 돈은 계속 쌓이잖아요. 남은 돈이 쌓인 거 갖고 이제 뭐 유동금 자산 살 수도 있고 현금으로 놔둬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할 때 현금에 중요한 것은 유동금 자산이 증가 감소하고 그 차액이 파는 게 많으면 들어온 거고 사는 게 많으면 나가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본 지출을 할 수 있는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를 항목 딱 클릭하면 그 금액을 두 개 금액 있잖아요. 무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그 금액 최소 사는지 보는 거 최소 사는지 딱 금액 보고 뭐가 비교해? 영업활동 현금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 비교해서
어떤 기업은 들어오기만 하고 주로 나간 게 적고, 어떤 기업은 들어온 거 많은데 계속 나가.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업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도 마찬가지죠. 돈은 들어오는데 계속 비행기를 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계속 나가. 그럼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핏은 자동차 부품주도 안 사고, 항공주도 잘 안 사죠. 왜냐면 나가는 게 워낙 많으니까. 물론 이제 엄청 비싼 그런 거, 특수한 항공회사를 사는데 대비 일반 뭐 대한항공 이런 거 사겠어요? 안 사죠, 당연히. 왜냐면 돈을 벌어도 계속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니까. 그런 내용에 관한 책이 여기 있다고요? 워런 버핏 실전 주식 투자에 있다고요. 그 책을 무조건 사서 보시라는 말을 잠시 언급해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중요하면 항목을 보시면 이제 클리어하면 항목이 나와요. 관계기업 투자자산 증가. 이게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만 만족하여 이제 자회사 이게 관계기업이죠. 관계기업을 사고 싶어. 그러면 산 금액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만약 돈을 벌었는데 이제 자기 회사 한계를 느끼든지 아니면 더 확장하고 싶어서 어떤 다른 회사 사요 자회사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떤 100억을 주고 샀어. 그러면 거기에다 금액을 적어놔요. 돈이 지출된 거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 현실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위에 본업 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돈이 나갈 거예요. 투자활동 현금에 돈이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기업은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아요. 주가 상황이 안 좋아. 왜냐면은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 회사 자체에 돈이 지출되는 건데 대부분 그런 회사는 비상장 회사가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의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돈이 있으니까 사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빼돌리는 수단으로 하기도 할 수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주가하고 영향을 따지면 제가 아는 한 관계기업 투자 자산을 살기 위해서 돈 늘리는 회사는 주가는 잘 안 올라간다. 왜냐면 그걸 평가하는 거죠. 주가 자원사 입장에서. 이거 실체가 잘 모르는 회사 자본을 돈을 지출했네. 그러면서 잘 안 올린 것 같아. 그 대부분 거기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이게 자산을 사는 경우는 돈이 지출되는데 그 별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같은 회사라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그 항목 또 클릭해봐야 돼. 뭘 말하는 거지? 보면 차입금 사채 같은 것을 돈이 부족하든지 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자기 돈 있으면 쓰겠지만 돈이 없으면 땡겨야 되니까 그 차입금 사채에 차입금 사채도 항상 들어오지만 하잖아. 갚는 금액도 있고 들어오는 금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클릭해봐야 돼요. 그 차익을 감안해야 되겠죠. 들어온 게 만약 1,000억이야. 근데 나가는 돈이 이제 아니요. 돈은 이제 차입금을 돈이 부족해서 차입금 땡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플러스 표시되는 거야. 검정색으로. 근데 갚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갚아야죠. 갚는 건 어떻게 된다?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로 해요. 그래서 차입금 삭제, 애초에 솔직히 말해서 마음 평정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할 때 차입금 삭제를 안 쓰는 회사가 최고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어떤 상황, 특수한 상황, 막 너무 화랑기야, 이 기업이. 그러면 이제 돈이, 유보자금 이제 부족할 때는 차입금 삭제 써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차입금 삭제 써가지고 막 매출이 엄청 증가해. 그럼 유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임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이제 해당 기업은 너무 심각하죠.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니까 심각한 거고 정상적 기업이라면 차입금 삭제를 땡겼어.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 매출도 커지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에 보면 차입금 삭제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배당금 금액이 그렇죠. 거의 억 단위로. 그래서 1년에 몇 억 정도 나간다. 이렇게 예상되는 기업이 있고, 저희는 항상 주가를 안 보고, 이 시총 대비 배당금 규모를 봐야 되죠. 몇 프로인가 계산하기 쉽죠. 만약 시총이 1,000억짜리야. 근데 배당금을 100억씩 줘. 그러면 10% 배당금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표는 차입금 차체를 얼마큼 땡겨오고, 갚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배당금 규모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연말, 그러니까 연초 현금성 자산과 연말 현금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차금 사채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돈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쵸? 연말 현금이. 그래서 연초 현금보다 연말 현금이 늘어나는 게 좋냐? 그러지 않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 연말 현금이 늘어난 이유가 영업활동 현금이 많아져가지고 연말 현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차입금이나 사채를 땡겨가지고 현금이 많아지면 그것도 연말 현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든 줄든지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줄어들어도 영업활동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투자할 때 현금에서 유동금 자산을 많이 사버리잖아요. 유동금 자산도 유의미한 자산이 있죠. 현금 자산과 유동금 자산은 유의미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현금보다는 그냥 뭐 유동금 자산을 사고 싶다. 그래서 유동금 자산을 많이 사버렸어. 들어오니 영업할 때 현금을 가지고 유동금 자산을 많이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동금융 자산은 투자할 때 현금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이 지출했으니까 연말 현금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빠요? 그러니까 연초반에 연말 현금 줄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유동금융 자산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반대로 보면 연초 현금이 1,000억이야. 근데 연말 현금이 2,000억이야. 늘어난 게 좋아요? 아니죠. 그 늘어난 이유가 영업활동 현금에 돈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보니까 차입금 사채기 때문에 연말 현금이 늘어난 거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책 보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재밌었는데 뭐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고 뭐 투자자금이 마이너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좋고 이거 거짓말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닌가?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투자할 때 현금은 플러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 다 달라요. 왜냐면 유동금 자산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출했어. 그럼 현금 나가요. 그게 나빠요? 나쁘다 좋다 평가를 못하죠. 왜냐면 현금 자산하고 유동금 자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투자할 현금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를 좋다고 평가를 못해요. 그냥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재무활동 현금에서 보면 차입금 사채로 돈이 들어왔다. 그럼 안 좋고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지출이 배당금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배당금 때문에 지출했다. 그럼 그거 나쁘다고 평가 못하죠. 그쵸? 그래서 성격을 봐야 돼요.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책을 그냥 지금도 그냥 발간하는 사람도 있지. 말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 연말 현금도 꼭 늘어난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는 일반적으로 4년치를 보는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이 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지출 안 한 걸 지출한 거로 친 거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플러스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자도 들어가 있고 배당금도 들어가 있고 지분법 수익도 들어가요. 그 법인세도 들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셔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표에는 유동금 자산이 현금 자산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하실게. 근데 현금을 유동 자산으로 바꾸면 유동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이 지출했잖아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자본 지출 규모인 유동금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얼마나 지출하냐, 매년 지출하느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냐 이 기업이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서 돈 들어온 거에 비해서 자본 지출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출이 적은 게 당연히 좋죠. 적을수록 돈이 쌓이니까 그쵸?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에는 저희가 살 종목이 차입금 사채를 계속 쓰나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죠. 내부 자금이 없으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매년 쓰는 회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니까 맨날 차입금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는 것에서 거의 도박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배당금 규모도 볼 수 있고, 연초와 연말하고 현금이 늘어나고 줄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 현금표를 왜 봐요, 저희가?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이 현금은 정말 중요하죠.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 그 내용이 한마디 말하면, 미국에서 많이, 이제, 현금 자산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업을 보니까 엄청 많이 날아갔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중에 내가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이야기했지만, 재무상태표 중에서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이 좋아요? 아니면 유동금 자산, 현금 자산 많은 게 좋아요? 매출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야, 권리. 매출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돼요. 근데 유동 자산이나 현금 자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미하죠. 그쵸? 근데 그 유동 자산과 현금 자산을 만드는 원천은 현금이죠. 현금이 들어와야지. 그게 현금 아니고 현금을 계속 갖고 있냐, 아니면 유동 자산을 사냐,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예쁘게 만드냐, 뭐 믿게 만드냐는 근본적 원인이죠. 그래서 재무 비율에서 그걸 확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실제로 돈 들어오냐를 알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보는 거고, 이 현금 흐름표가 제대로 돼야지 재무 상태표가 예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먼저 뭘 본다? 재무 비율 보고 예쁜 거에 한정해서 현금 흐름표도 보고 재무 상태표도 본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에 뭐가 중요하다? 손익계산을 본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잡하죠?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에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분야든지.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 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 그러지만 이게 아무리 예뻐도 비싸게 사면 어떻게 된다? 주식파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 좋은 기업을 계속 관리하다가 정말 쌀 때 사서 홀딩하면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